가톨릭이 엄마에게 묻고 엄마들이 대답하는 시간이죠.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특별 기획, 가톨릭 평화방송과 한국평협이 함께하는 4인 4색 엄마의 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갓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서현진 오틸리아입니다. 네, 저는 한창 아이를 키우는 엄마 천진아 미카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다 키운 엄마 방주란 베로니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 다 키워놓은 엄마 박지연 요세피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중앙도 고수마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신부님? 잘 네. 지내셨나요? 네. 자, 이렇게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4명의 엄마와 또 한 분의 사제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4인 4색 엄마의 뜰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다들? 네. 엄마들은 뭐 하루를 오늘만 사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지금 네. 너무 지금 나에게 위기이기 때문에 한 주가 뭐 어떻게 지났다는 생각 없이 그냥 눈 깜빡하니까 또 여기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 다 키운 지연 엄마는 굉장히 좀 우아하게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우아하죠. 애들은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뭐 피정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 엄마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이들의 양육 또 교육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도 시작 전부터 이야기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오늘도 녹화 시간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고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굉장히 저희 궁금한데요. 사실 우선 가장 요즘에 좀 화두가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와의 전쟁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엄마들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일을 하는 중에 코로나를 맞이했고 어린이집이 이제 당장 휴원하고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가 제일 막막했고요. 사실 큰애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코피가 멎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은 내가 걸리게 생겼는데. 웬일이야. 네. 4살짜리, 5살짜리가 화병이라니. 그래서 정말 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놀이를 다 총동원했는데 근데도 정말 너무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 될 줄 알고 될 줄 알았는데 삼시세끼 밥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려웠어요. 사실 그 화병이라는 게 지금 저희는 웃지만 그 아기 입장에서는 나 이만큼 놀아야 되는데 맞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또 아이 다 키운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또 오랜만에 애들이랑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좋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두 자녀가.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학교 가고 밤 늦게 학원 갔다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거나 눈 마주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그렇죠.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주말도 아이들 뭐 각자 일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집에서 온라인 그 동영상 수업을 하고 같이 또 점심시간 맞춰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았어요. 그런 점은 들어있다, 뭔가 이거. 뒤에 숨어 있는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또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본당이나 뭐 주일학교 이런 데도 그렇죠. 지금 종교시설은 지금 정규 미사만 가능한 상황인데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해 나가야 되잖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다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손을 놓고 있었다라면은 이제 올해는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성체 교리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미사 때는 강론을 통해서 전체 교리 뭐 이런 식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천연성체 어린이들 교리 같은 경우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리 교육을 하고 만나서 직접 하는 것처럼 이제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조바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애들도 이제 한 명 한 명씩 면담을 이제 신부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러 오는 건 괜찮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체력이 조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애들들. 정말 네, 다들 힘든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스럽습니다. 4인 사색 엄마의 뜻, 오늘은 아이들 양육, 교육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질문 사탕에다가 하나씩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탕 하나씩 지금 2개씩 드렸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1번 질문 사탕 한번 열어볼까요? 자, 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 기억나세요? 처음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책가방을 사고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던 그때로 돌아가 봐요. 저는 다이나믹하게 뭐가 기억이 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큰아이 때 입학식에 가서 왜 애들 입학식을 하고 운동회 같은 데서 아이들이 달리게 하면 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괜히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기특하고 막. 너무 대견해. 막 울면 우리 애는 막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울고 이러냐고.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갔을 때 제가 옷을 떠가지고 입혔어요. 제가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밤을 새고 뜬 거를 치마랑에서 입은 걸 제가 초등학교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 내가 이때 내가 이렇게 행복했구나. 키웠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보내셨을 때. 네, 저도 이제 2번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이 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솔직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반응이 지금 문득 떠오르는데요.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 너무 무척 사랑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어린이집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굉장히 상심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사랑하고 너무 친구들도 있고 좋은데 내가 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야 되냐고. 자기는 끝까지 어린이집으로 남고 싶다고 그러더니 초등학교 들어와서 6년을 또 신나게 재밌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엄마, 내가 왜 중학교를 가야 되는 한결같은 친구네. 한결같더라고. 엄마, 내가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초등학교 다니고 싶은데 중학교 나 가기 싫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웬일이야. 또 중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엄마, 내가 왜 고등학교 그 순간순간에 또래, 그 집단에 그러니까. 적응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나 진아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네, 먼 일이긴 경험이 하지만 저는 아이가 처음 저랑 같이 그 노래 부르는 그 1일 놀이학교 이런데 가서 처음 거기서 노는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글썽글썽 우리 괜히 애기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렇게 춤을 추다니 이러면서 너무 맞아, 귀여운 맞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엄마들은 보내는 맞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걸 애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자, 혼자 이제 큰 줄 알아. 맞아요. 하늘에 떨어진 줄 떨어진 알죠. 줄 알아. 두 번째 질문 사탕은 주인공은 접니다. 요즘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전쟁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 치열한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저랑 진아님이 가장 코앞에 산적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이들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가야 하는 유치원이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보내고 싶어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애를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또 저도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나 놀이학교를 보내야 되나 유치원을 학습식 유치원을 보내려면 언제부터 보내야 되지 이런 거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진아님 맞아.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지금 큰애가 6살이 되면서 반 친구들이 많이 갈렸어요. 이제 유치원으로 가는 친구들, 그 유치원 안에서도 영어 유치원, 무슨 그런 체육 중심의 유치원, 뭐 여러 가지 유치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비용도 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비싸고.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일하는 엄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긴 시간 보육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또 변화를 너무 사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경쟁하고 해야 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집 얘기하는 저희를 보면은 굉장히 까마득한 예전의 모습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어린이집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학습지 하나 선택하는 것도 책 하나 선택하는 것도 뭔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거 좋은 거 해주려고 막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저도 요즘 그래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입시를 하고 이러면은 그게 점점 심해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유혹에서 어떻게 두 분은 지혜롭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글쎄, 제가 되게 부족한 엄마예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하려고 하는데 정보들은 많고 그 내면의 불안감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 시기에 이때 적절하게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만. 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네. 마음이 이렇게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애 거의 다 키운 엄마로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선택을 해봐서 후회도 하고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적절하게 맞는 건지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환경 안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정해진 정답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언니 그렇죠? 그래서 뭐죠? 정답은 없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데 왕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들이 일하는 엄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일하는 그 빈 시간, 빈자리에 아이들을 체크해야 될 때 못 해준 거 미안하고 걱정되고 진짜 불안하고 맞아요. 막 과하게 막 뭔가를 하게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왜냐하면 이제 없는 그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으니 맞아요. 경제적인 거라도 그때 남들보다 먼저 해주고 정서적인 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포기해야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게 체크해줘야 네. 되겠다.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막 자료도 더 찾고 이럴 때 필요할 때 뭐 해주고 중학교 때는 또 뭐 어디에 학원 보내면 좋고 이제 이런 거를 제 딴에는 발빠르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가서 아이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고 그 시간적인 것도 너무 힘든데 뭔가를 해서 유익한 거를 주고 이러는 것까지는 욕심이죠. 막 체력도 딸리고 네. 애들도 힘들고 애들도 벌써 엄마랑 떨어져서 밖에 있다가 엄마만 기다리다 집에 왔는데 그 자체로 에너지가 막 딸려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못했던 거 너 이거 해야 돼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맞아요.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애썼다 그래 얼마나 그랬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인데 저도 지나고 보면 그냥 잘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살았더라. 그래서 저기 지금 곧도로의 아이들 엄마들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아이들 편안하게 엄마가 나가서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럼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그렇지 그때는 뭐 얘 학교 못 가면 교육시키고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거. 그때는 학교 그럴 잘 가야 수밖에 없었던 되는데. 것 같아요. 나도 그 그때는 과정 그럴 안에서 거야.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어릴 때 이제 다 이제 선배 언니들이랑 이웃들에서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 소용없고 다 금방 지나가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이 순간 아이들 어릴 때가 제일 예쁘고 뭐 품어줘야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때 어떤 교육이 들어오잖아요. 점점 빨리 경쟁. 시작하잖아요, 교육. 그런데 어머님들이 좀 어렵더라도 중심을 좀 본인이 잡으시는 맞아요. 게 그렇지. 계속 자기 그 성찰을 하면서 중심을 좀 잡으시는 게 신앙 안에서 잡으시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잘 놀아줘야 될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약 연령 네. 이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되게 지금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저희 세대들도 그렇게 잘 놀면서 크지를 못하다 보니까 노는 법을 좀 모르는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무슨 놀이도 과외를 하대요. 네. 줄넘기조차 과외를 하는 줄넘기. 시대랍니다. 네. 하여튼 어떤 것에 더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건가? 머리만 키우는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잘 성장하도록 키워주셨는데 머리만 너무 좋은 애 만들면은
참 너무 좋은 말씀이고 우리 선배 언니들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참 와닿진 않는다. 그때. 나도 그때 그렇게 못 키웠어. 왜냐면 맞아요. 근데 아. 와닿지 않지만 사실 아. 그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저는 조카들도 보고 친구 아이들도 크는 걸 보니까 진짜 아기가 그 어린 시절이 짧다는 거는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매일매일 너무 맞아요. 예쁘고 새롭고 그래서 예뻐는 해주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더 어렸었더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기만 하고 몰라 빨리 어디 원에 보내고 싶다 아니면 빨리 뭐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할 텐데 지금 그 예뻐하는 거는 너무나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육에 대한 그 조바심은 저도 내려놓지를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뭘까?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도 좀 중심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내 아이는 언제나 내 마음의 1등. 내 아이가 이것만큼은 다른 아이에게 뒤지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이에게 뒤지지 말았으면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안의 씨앗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맞아. 네. 좀 뒤질 수도 있죠. 맞아요. 어떻게 열을 다 잘하겠어요. 그렇죠. 맞아. 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재능이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다 10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니고 좀 뒤처지다가 매력 발산으로 한두 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게 정말 10여 년, 20여 년이 지나서 그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유아기 때, 초등학교 때 네.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가 그렇군요. 전 지금 우리 아기가 남들보다 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왜 뭐 18개월쯤 되면 이제 대소변을 가린다는데 라면서 그런 것들도 사실 엄마들이 굉장히 뭐 경쟁 아닌 경쟁 예민하죠. 그쵸. 아이의 발달에 그럼. 대해서 많이 예민하고 한데 그 언니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할 거야. 누가 빨리 하고 그냥 조금 늦게 하고야.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잘한다고는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매일 일상,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어느 순간 어떤 모양을 갖춰서 그것이 이렇게 빛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렇죠. 좋은 길고 것 짧은 건 같아요. 대봐야 되는데 그죠? 정말 그러니까 길고 짧은 대부 거를 되지 말자. 대볼 되지 그 말자. 마음이 내려놔야 그래, 되는데 맞아요. 그게 제가 어렵네요. 내려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나는 전사처럼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거 제가 안개를 거치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길로 이렇게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뭐 그런 이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언니들. 네. 우리 예, 진아님도 그런 그렇지. 그런 마음처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냥 아이를 엄마로서 곁에서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바라는 거 그런 것들 바람은 아마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저 우리 특별히 아이들 잘 청소년들과 이제 어머니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아이들이 오늘날 이 교육 환경이 어떻고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대적인 특성이 어떻고 이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적이고 과도화된 이런 어떤 경쟁 시장과 또 학습 시장에 대해서 너무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도 사실 균형 있는 선택을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렇게 치우쳤을 때에는 또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원래 목적은 이 아이를 정말 좋은 시민, 그다음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고 맞아. 수단에 자꾸 그래, 집중하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이 양쪽의 영역을 알고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택이 결국 어떻게 되든 이걸 잘 균형 있게 신경 쓴다면 사실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와 나의 관계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워낙 많은 또 학부모들과 네.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중요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균형. 또 너무 아닌 것도 너무 그쪽으로 나아간 것도 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갖고 계신가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 때문에 울고 웃는 나. 이럴 때 너무 가슴 아팠다. 가슴 아팠다. 네. 가슴 아픈 일이야 너무 많은데요. 이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는 저는 사실 아이랑 지내면서 가장 크게 힘들었었던 시기는 아이가 자기 어떤 욕구가 생겨나고 자아가 커지면서 큰 트러블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끌고 가고 싶은 어떤 아이의 모습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어떤 한순간에도 지금 나를 따라서 좀 빠르게 따라왔으면 좋겠고 뭐 얘들 어린이집을 가는 길에도 좀 빠릿빠릿 따라왔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지금 주변을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여기만 집중했으면 좋겠고 뭐 밥을 먹더라도 흘리지 않고 정말 딱딱딱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고 야무지게 좀. 야무지게. 뭐 그런 어떤 상들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되지 않을 때, 그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애가 합병이 났대잖아. 맞아요. 아까 그랬잖아. 그러고 나 이유가 있었네. 맞아요.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이 그것에 대해서 끌려오는 친구가 아니에요. 네, 끌려오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동 작용을 저한테 계속 사인을 계속 보냈죠. 건강한 네. 거야. 그게. 네,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계속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저한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발견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입을 닫더라고요. 작은 아이인데도.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자기의 욕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해봤자 반향이 없는 어떤 대상이 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차 싶었어요.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빨리 교정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제가 조금 더 물론 그게 아직도 균형이 잘 안 잡혀요. 내가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시간 없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네. 또 예전의 모습으로 맞아요. 돌아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저는 이제 방송 작가로 일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한 17년 전에 제가 그 각혈을 하고 피하기관지가 다 망가지고 무서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아이들한테는 슈퍼우먼 엄마였어요. 힘들어도 다 해줬거든요. 막 피를 쏟아도 어딜 막 강요하러 애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고 큰애는 더군다나 수험생이었는데 어느 날 피가 이제 그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안에 이제 피고름이 많이 차서 물이를 하면 그게 혈관에 터져서 피가 솟는 거래요. 그러면 종이컵으로 한 컵이 되면 병원을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 근데 그날도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제가 했던 그 많은 기도는 생각이 안 나고요. 무슨 생각만 나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느님밖에 안 계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이게 종이컵에 하나가 차면 병원을 가야 되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딸 아이한테 딸 엄마 지금 너무 그러니까 묵주기도 좀 해줄래? 같이 묵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누워서 제가 너무 두려워 살려주세요. 막 떨고 불안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그때 제 등에서 어떤 손이 따뜻한 손이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아주 너무 따뜻하면서 제 온몸이 이러면 이게 뭐지 했더니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우리 큰딸이 엄마 너무 두렵지? 지금 하느님이 엄마를 크게 시험하시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힘들 때 몸부림치면서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죽이게 하시겠어? 엄마 이걸 잘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손으로 하는데 걔 손이 너무 작아요. 지금도 고사리 같거든. 그 손이 큰 손처럼 저게 왔는데 저는 성령께서 그게 성모님의 손이 아니었을까. 아멘. 그 목소리가 아멘 해서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가 확 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가질 않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두 딸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폭풍을 겪으면서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힘드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해? 그랬을 때 지나가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의 입장이 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엄마를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지.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걸 계속 제가 미안하다고 하죠.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강해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지연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엄마는 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랑 또 똑같이 자식들도 부모를 품어주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들이 참 자식 키우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많이 겪습니다. 마음고생하는 우리 엄마들 어떻게 어디서 위안을 얻으면 좋을까요, 신부님? 네, 그래요. 정말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우는 과정 안에서는 지연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내몰리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때 그렇게 하느님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느님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눈물로 아이를 키운 성녀 하면은 모니카 성녀를 들 수가 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이신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젊은 시절에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진리를 찾아서 뭐 이러고 있었지만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빠져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아들을 보고서 정말 눈물로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를 했었고 뭐 아들이 이제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밀라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 밀라노 성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님이셨던 암브로시우스 성인께서 보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운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어머니들과 또 자녀들을 계속 보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 계속 가지고서 또 그분께 더 의탁하면서 살아간다라면은 결코 망할 일은 없으니까 믿고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우리 두 엄마에게도 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식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이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들의 본격 수다 엄마의 뜰 다음 질문 사탕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우고 엄마 탈출하는 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엄마 탈출 하셨나요? 저는 이제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애들이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는 워낙 밖에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독립적이긴 해요. 장점인 부분도 있긴 있죠. 같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대학교를 다 들어가고 나서 네.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독립도 다 시켰어요. 우와. 힘들어도 원래 뭐 많이 지원하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서로 나눠서 본인들이 할 건 책임을 져야 된다. 학비도? 학비도 이제 몇 번만 해주고 자기네들이 장학금 타고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그렇게 아주 야무지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네들이 벌면서 하다 보니 요즘에 아이들 뭐 명품도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애들은 그런 것도 없고 알뜰하게 모아서 살고 이제 분수코 살아야 한다라는 엄마의 신념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을 시켜놓았더니 확실히 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좀 외형적인 어떤 독립은 대학교 졸업하고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너무 제가 미안하고 못해준 마음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뭘 해줘야지 보상해줘야지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 가족하고의 온전한 건강한 거리 두기가 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그게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정서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는데 자식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탈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맘만 먹으면 탈출이다 그러고 이제 짐 싸서 네. 어디 갈 수 있는 거죠.
정서적 거리두기, 사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입으로만 말을 하지 그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맞아, 입으로만 말하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네.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아들이랑 거리두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못해. 아직까지는. 그럼 활병 나. 계속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미래의 며느님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아, 엄마 탈출, 이제 곧 엄마 탈출하시죠? 네. 네. 저 그래서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아이들이 네. 이제 성장했을 때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세계를 이렇게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개입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관계에 약간 좀 둬야 되니까 거리를. 근데 지금도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두 딸이.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제가 도와주는데 계속 이제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 일을 이제 엄마 시작해야 되니까 엄마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못 도와준다. 엄마도 이제 일이 있고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떠나보낼 준비. 네. 떠나올 준비. 네. 출연진 분들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요, 어, 신부님 네. 제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수라서는 정말 어려운 이렇게 일이에요. 겪어보다 보면은 네. 이제 너무 감싸고 드는 엄마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잉보호하고. 언론에서도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쵸. 뭐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 이것도 균형의 문제도 네. 있는 것 그렇지. 같은데요. 저는 사실 독립적으로 컸고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은 엄마예요. 근데 저희 큰아이는 항상 그 시작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 아이와 계속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어쩌면 이 시간이 내가 이 친구를 떠나보내고 싶은 시간보다 이 친구가 나랑 더 붙어있고 싶은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아이를 저만을 위해서 밀어내거나 그렇게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너무 그것 또한 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에 맞춰서 이 친구를 독립시켜야지 하지 않고 네, 순리대로. 네, 이 친구가 필요로 할 때는 정말 내가 그래도 엄마로서 뒤에 서 있어 줘야지 하는 마음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빨리 이렇게 나도 나로 살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그러면서도요. 네. 지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아이들한테 올인했던 엄마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일도 접고 전업주부 아닌 전업주부로 보냈던 시간들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 모든 열정과 에너지는 아이에게 쏟게 되더라고요. 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것이 곧 제 삶인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과 이 아이들 바라봄이 저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들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멋지게 거리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네들 독립적으로 하지만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이제 환경적으로 아이들 어느 정도 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시간 안에서 또 하느님이 소중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계기로 제가 아이들 자라는 것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 사랑하고 바라고 어떤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엄마로서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거 또 사람으로서 자기 독립적으로 엄마도 서야 된다는 거 본인이 잘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갈 때 자녀들이랑도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내 인생을 너희에게 바쳤어.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러지 않으려면 서로 맞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네. 아이가 커가면서 제가 생각할 땐 엄마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자, 6번째 질문 사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엄마 탈출할 그날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이 키우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지금 뭐 있으세요? 딱 생각나시는 게?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눔하는 것도 제가 뭘 딱히 이걸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한 번 해보고 났더니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행복하시구나.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다시 제가 연극 무대에 섰던 배우이기 뮤지컬도 했었고 그렇게 배우의 삶을 살다가 아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절 아닌 단절 되었었는데 다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아이들도 응원을 해주고 다시 엄마 일을 찾았으면 한 그런 것들 저한테는 지금이 다시 제2의 황금기의 시작이 아닌가 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준비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 지금 네. 원 없이 엄마 탈출 준비를 하시면서 네, 이제 시작인 네, 거죠. 나머지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 네. 그리고 싱글 때는 참 쉬웠던 일인데 그죠? 맞아요. 네, 혼자 여행을 한 번만 가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그 짠해라. 마음이 와닿아요. 시간 한번 내보면 좋을 네. 텐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해도 상관없고 네. 혼자서 혼밥하고. 네. 좋겠다. 아니, 저는 뭐 아까 네. 했으니까 아까 우리 저요? 탈출할 그날 제일 하고 싶은 것과 저는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 탈출할 그날 사실 저는 여한이 없어요. 되게 늦게 결혼을 해서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그것도 보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딱히 혼자 뭐 하고 싶은 건 없고 내가 엄마 탈출하는 날 그때 저 자신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아들에게 좋은 엄마였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는 이거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본 거예요. 어떤 이제 작가분이 본인의 엄마한테 너무 고마운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엄마는 본인의 그 나이대 20대, 30대, 40대 그 나이대마다 카멜레온처럼 그때 나에게 필요한 엄마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10대 때는 굉장히 보호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20대 때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면서 믿고 지켜봐주는 엄마. 그리고 30대 때 사실 요즘 30대 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 길에 있어서 좀 방황을 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그때는 격려하는 엄마가 필요해요. 너 잘할 수 있어. 네 분야에서 너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40대의 자녀에게는 좀 편안하게 같이 늙어가면서 그런 이제 엄마 자신의 삶을 살면서 편안한 엄마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 훗날에 내가 엄마 졸업 뭐 그 정도로 선언할 정도로 좀 아이가 많이 크고 나이를 먹을 때 우리 아이한테도 저 자신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난 어떤 엄마였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7번째 질문 사탕 펼쳐보겠습니다. 엄마로서 내가 중점을 두고 해왔던 교육은 뭐고 이제 와서 바람직한 교육은 뭔지. 참된 교육이 뭐였을까? 교육 거의 뭐 다 시키신 두 분이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나중에 컸을 때 부모가 뭔가를 지원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본인이 앞가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걸 현실적으로 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하고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한다. 이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뭐 아이들이 야무지긴 컸지만 이제 와서 진짜 참 교육은 관계를 잘하는 자녀.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랑 내 자신의 부족함, 실패 이런 거를 잘 받아주면서 그래도 괜찮아 이해해주고 뭐가 힘든지 뭐가 불안한지 물어봐주면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이웃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신앙심도 기본적으로는 하느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랑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거에 제가 중점을 두고 키우질 못했구나. 하느님께서도 그런 거를 좀 참 교육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관계 진짜 그쵸.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이 네, 맞아요. 좀 잡아주시고 애초에 이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훨씬 더 좀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살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우리 주란님은 어떠세요? 네, 참 교육이란 뭐냐라는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듣기도 했지만 혹시 저에게 질문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지금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실은 답을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뭐 그냥 바른 거, 좋은 거, 좀 더 완벽한 거, 남들보다 좀 다른 거, 우리 애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울타리가 이렇게 작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어차피 혼자서 살아가야 되지만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같이 있을 때도 더 행복한 맞아.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아이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 안에서 그 모습을 살아내는 것들이 아이한테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바라는 바이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혼자 계실 때도 행복하신가요? 때때로 우울할 때도 있고 아. 또 어느 때는 행복할 때도 있고 그쵸. 그거는 다 그 어떻게 다 매일 행복할 수는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더라도 받아들이는 거, 그 삶 자체나 그 현실을 그 순간순간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조금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해요. 요즘에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 아이들도 때때로 그런 엄마 모습이 떠올라서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가장 맞아요. 강력하게 그러지 않을까. 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엄마의들 드디어 질문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퇴근이니까 힘을 내서 한번 자. 벌써 퇴근해요? 그렇죠. 퇴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가. 여기 딸내미처럼 왜 내가 중학교를 가야 돼요? 왜 여기가 좋은데 우리가 끝나고 집에를 가야 돼? 저희가 그러니까. 애를 젖을 가야 돼서 애 전문으로 가야 되는구나. 너무 부러워요. 졸업하신 그러니까. 엄마분들. 자, 마지막 질문이 뭔가요? 보겠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나 엄마로서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답하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연님 교육 철학 중에 그러니까 이 신앙이 관계라는 것 결국은 네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법을 알려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지를 많이 노출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제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친구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게 하려면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해줘야 될지 너무너무 나는 좋은데 이 친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되게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아이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해요. 천진아 형건 애들은 막 기도도 너무 잘할 것 같고 막 이렇다고. 지난 성탄 밤미사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줌으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방에 장난감도 많은데 지금 갑자기 여기 앉아서 이거 미사를 드리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 미사를 왜 드려야 되냐고 5살짜리가 저한테. 그래서 아기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고 어머니 떡 깨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오시고 나서
엄마 아기 예수님 오셨으니까 난 이제 가도 되겠지? 안녕. 오시자마자. 그렇지만 제가 그 아이를 그 자리에 끝까지 앉혀놓고 기도손을 하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아기 예수님과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이 시간을 정말 길지만 끝까지 앉아있는 게 둘째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시간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친구한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저게 참 좋고 재밌나 보다 이런 것들을 네, 맞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같이 초를 켜는데 역할을 주고 항상 시작을 함께하고 적어도 끝을 함께 하려고 애쓰고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거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뭐 아침 기도를 꼭 해고 보내야 돼. 뭐 저녁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기도문을 외워. 네, 이러면서. 그렇게라기보다는 좀 더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워낙 또 그 햇살 사목센터도 연구원 분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더 이게 네, 현실감도 공신력이 있게 있고. 느껴지고. 아이고. 그러네요. 신부님 신부님 신앙교육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조금 강요가 좀 있어도 해야 한다. 어떤 엄마들은 아유 때 되면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네, 그렇게 그 균형 잡는 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너무 강요해서 땡겨오다가 부러지면 또 안 되고 네. 더 너무 내버려 놓다가 아예 전수가 안 되면 곤란하고 이제 그런 갈등들 이렇게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게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는 거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황님께서도 현대 사회가 바쁘고 어렵고 해가지고 신앙 전수라는 것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면서 가정은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예수님 또는 성모님께 입맞춤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한 행동에 얼마나 커다란 온유함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자녀의 마음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 그런 전통들 속에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사실 어린이들, 아이들은 부모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느님하고 맺었던 관계를 또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소개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느님께로 데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요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제로서 느끼는 현실이고 그래서 또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에 대한 또 이런 교육들 하느님을 알게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마련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 들고 또 그런 사명으로도 삼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자꾸 어린 아이들, 뭐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잠깐 저도 한마디만 더 네. 할게요. 저 청년들 얘기하고 저희 청년이 집에 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자렛 그 성가정은 굉장히 내볼 게 없었었잖아요. 막 가난하셨고 뭐 남들한테도 손가락질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저도 어려울 때 기도를 해보니 우리 가정에 내세울 게 없고 뭐가 다 망가진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성가정이냐 그랬는데 마국간의 그 성가정이 지금의 우리랑 달랐던 거는 성모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그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하느님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맡겨드린 거 그게 다른 거지. 그게 성가정이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정도 막 저는 병들었죠. 아이들 힘들죠. 우리 남편 너무 힘들었을 때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게 성가정이니까 기도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남편도 함께 기도에 참여시키고 아이들도 어떻게 이렇게 성당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 이런 게 자리 잡도록 권유하는 거는 정말 순교예요. 어떤 때는 막 네. 그거 비유 맞추려고 오늘 맛있는 거 해줄까? 이쪽 와. 그러고 나서 엄마 묵주기도 할 건데 같이 할 사람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너무 어려울 때 우리 남편이 수험생인 딸을 데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묵주를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한테 우리 남편 손에 묵주만 달면 내가 세상에 잔소리 안 하고 살 거야. 막 이랬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묵주를 좀 기도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저는 막 은총이가 택하신 말에 하는데 우리 신랑 하기 싫으니까 천재 성모 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어디야 우리 애들 말이. 근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정서고 했더니 에잇 하면서 묵주를 집어던져서 묵주가 다 깨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참담해지면서 나도 욕심이지.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한 게 어디야. 통일이라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보면 자식들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고 안 될 때 성인 성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모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르멜회 소아데레서 성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녀 우리는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이 도우시면 다 할 수 있다. 소아데레서 성녀 부모님이 2015년도에 성인이 되셨어요. 두 부부가. 자식이 5명이 다 수녀원을 보냈어요. 근데 수녀원에 다 보내서 잘 키운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각자의 성수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그분들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의탁하면서 기도하시면 성가정을 이뤄가시는데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네, 기도는 하되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런 잔소리는 좀 하지 않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네. 엄마들의 최대 사명, 자녀 교육, 양육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엄마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자, CPBC와 한국평협이 함께합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특별기획 4인 4색 엄마의 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거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첫째가 많이 떠올랐었던 시간이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아이 다 키운, 곧 다 키우는 선배 엄마들한테 되게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다. 그게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편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제가 남편과 아이들을 신앙으로 성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뒤에서 싫다 소리 안 하고 협조해준 그 마음이 너무 사랑으로 와닿아서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독박 육아할 때도 있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참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좋은 추억, 아픈 추억을 꺼내면서 너무 기뻤고 정말 그때 인내하기를 잘했구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꺼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더 가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힘 갖고 안 된다라는 거, 하느님께 의탁해야 된다라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